안녕하세요. 쇼터드입니다. 오늘은 25일, D-25일이죠. 조금씩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판이기 때문에 진짜 출제 유력한 테마들만 위주로 뽑아서 공부하기도 필요한데 단순히 뽑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반복해야 돼요. 그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속 써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먼저 1번 보겠습니다. 기한문 작성 시 유의사항. 뭐 나올 수 있겠죠? 출제 유력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먼저 문서의 기한, 목차 잡았고요. 그 다음에 기한문의 작성 시 유의사항. 그래서 기한의 의의라고 봤을 때 의의가 뭐죠? 행정기관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안을 작성하는 것. 그죠? 기한이란 기한의 의의.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안을 작성하는 것이고요. 요인입니다. 요인. 네 가지죠. 상급자의 지시사항, 그 다음에 접수 문서의 처리, 그 다음에 법령, 훈령, 예규 등의 근거, 순수한 자기 발안 등이 있습니다. 기한의 원칙은 뭐죠? 전자문서죠. 근데 성질상 전자문서로 기한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종이문서로 기한할 수 있고요. 기한의 자격은 기한자의 범위에 관해서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이면 누구든 기한자가 되고요. 또 분장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직급 등에 관계없이 기한 가능하고요. 기한문의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성, 용이성, 성실성, 경제성 네 가지 유의사항이고요. 그래서 정확해야 된다. 뭐죠? 바른 글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고 바른 글을 쓰려면 육하 원칙에 따라야겠죠. 그래서 오탈, 개수, 착오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필요한 내용을 빠뜨리면 안 되겠고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문법에 맞게 써야 되고요. 애매모호하거나 과장된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에 왜곡되지 않게 해야 돼요. 용이성, 가급적으로 짧게 끊어서 항목별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내용일 때는 먼저 결론을 내린 후에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좋고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보다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읽기 쉽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한자나 어려운 전문 용어 또는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 약어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기한문에서 약어 쓰면 안 돼요. 요새 뭐죠? 싹쓸이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또 한자나 전문 용어를 쓸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양가로에 한자를 쓰거나 용어의 해설을 붙이면 되겠죠? 당연히 성실하게 써야죠. 그죠? 문서는 성의 있고 진실되게 작성하고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무시한 듯한 표현 피하고 적절한 경어 사용합니다. 또 감정적이고 위압적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조상 지휘 감독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상호 간에 존중한다 의미에서 땡땡땡 뭐뭐뭐 해가 아니라 뭐뭐뭐 하시기 바랍니다. 뭐뭐 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하면 어떤 표현일까요? I would like to say 이런 식으로 아주 존중하는 어를 써야 된다는 거죠. 경제성, 효율적으로 작성해야죠. 그래서 일상 반복적인 업무는 표준 기한문 활용하고요. 용지의 규격, 자질을 표준화하고요. 서식을 통일하여 규정된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고요. 한눈에 내용 파악할 수 있고 다루기 쉽게 일건일매주의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네, 어렵지 않았죠? 온나라 시스템. 온나라 시스템? 과 시스템 간 연계. 자, 일단 온나라 시스템은 정부 지식 행정 시스템이죠. 정부 지식 행정 서비스 시스템. 그래서 기관 단위로 개념 보겠습니다. 기관 단위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 지식을요 통합 연계하여 모든 공무원이 다양한 행정 지식을 상호 공유 활용하고
정책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정부 내 뭐죠? 단일 지식 창구로서의 지식 관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주요 기능은요. 우선 지식입니다. 지식은 정부 내 업무 지식을 통합적으로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온나라 문서, 표준 KMS 등 172종의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지식 통합 저장소를 말하고요. 일정, 당연히 구성원의 스케줄을 날짜와 시간 순서에 따라서 업무, 행사 등의 순서로 계획적으로 조정하는 맞춤형 사용자 서비스 그 다음에 제공합니다. 일정 했고요. 커뮤니티는요 각종 지식 활동을 통해서 생산되는 지식을 공유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각종 지식 활동을 통하여 생산되는 지식을 공유 활용하는 공간을 말하고요. 그 주성원은 중앙, 지자체 공무원 등이겠죠. 게시판, 다양한 의사소통과 각 기관 간의 정책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정책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고요. 정부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상호 간 정책, 정보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상호 간의 정책, 정보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나라 지식 시스템 맞고요. 다음 뭐죠? 문서의 반송과 이송 및 재배부, 문서의 공람. 문서의 반송을 봐야겠죠. 문서의 반송은요.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의 흠이 있어서 그 문서의 생산 등록 번호라든가 시행일, 제목 및 반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발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반송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이송이죠. 문서의 이송. 첫째, 행정기관 간. 둘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간의 이송. 그래서 행정기관 간 이송은요.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문서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 그 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송합니다. 다음, 처리과에서 접수한 문서가 다른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의 소관사인 경우 지체 없이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에 이송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서의 재배부. 처리과에서 처리과. 이것도 처리과에서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 지체 없이 문서과로 보내야 하고요. 또 문서과로부터 배부받은 문서의 경우 재배부 요청을 합니다. 또 배부받은 문서라는 경우 재배부 요청을 해요. 이 경우 문서과는 즉시 소관 처리과로 재배부합니다. 이 경우 문서과는 즉시 소관 처리과로 재배부하면 되고요. 문서의 공람. 공람 방법은 뭐죠? 공람의 방법. 일단 처리과에서 문서 수신 발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접수한 문서를 처리 담당자에게 인계하고요. 처리 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처리과에서 문서 수신 발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접수한 문서를 처리과에서 처리 담당자에게 인계하고요. 이러한 처리 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문서의 경우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람 대상 문서는 뭡니까? 일단 결재권자로부터 처리 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그죠? 결재권자로서 처리 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가
있고요. 민원 문서가 있고요.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간의 업무 협조에 관한 문서. 그 다음에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서. 그 밖에 그죠? 공무원의 신상, 교육, 훈련 등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공람문서 다시 한번 결제권자로부터 처리 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둘째, 민원문서. 셋째,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간 업무 협조에 관한 문서. 넷째,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해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서 등입니다. 그렇죠? 거부 처분에 따른 다음의 물음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행정제도 개선안 발굴 제출 절차. 일단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부터 보면요. 일단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자, 법정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애, 거부 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거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 days,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문서로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어야 됩니다. 첫째, 신청인의 성명 주소, 그죠? 신청인의 성명 주소. 물론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그리고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해야 되고 연락처 남겨야겠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 대상이 되는 민원, 그 다음에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그 다음에 거부처분을 받은 날 및 거부처분의 내용 등등을 적시한 문서를 적어서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처리 절차입니다. 이의신청 결정 통지고요. 행정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사유 민원인에게 통지하면 되죠. 통지 내용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은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결정 이유와 원래의 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및 불복 절차를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히면 되고요. 연장 통지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결정 기간의 연장을 통지한 때 통지서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행정쟁송은요,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하면 되고요. 2번 민원행정제도 개선안의 발굴, 제출 절차에 대해서 쓰시오. 목차 볼게요.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그리고 계획 수립 시행. 그렇죠? 그러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은요,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기본 지침을 작성해서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장은요, 기본 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요. 민원제도의 개선입니다. 네, 당연히 개선안 발굴해야겠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 개선하도록 노력하고요. 또 개선 내용을 통보하죠. 행정기관의 장은 개선안 내용을 다음 각호에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그래서 개선 추진 계획 및 경과, 그 다음에 개선 내용 실적, 개선에 대한 완료 시점입니다. 개선안을 제출하죠. 행정기관의 장과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그 민원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요. 검토 권고하죠. 행정안전부 장관은요, 제출받은 개선안을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개선 권고, 개선안을 제출 통보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행안부 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 중에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조정회의 부의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이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권고받은 사항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은 민원제도 개선 조정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와우.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불이 타. 예, 난리 나는 거죠. 다 못 써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못 씁니다. 근데 왠지 상사비송에서 나온다면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 명령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 이거는 좀 보면 핵심이 그거예요. 외국회사는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그죠? 외국회사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상법이 아닌 외국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죠. 때문에 우리 상법의 해산 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격 박탈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외국회사에 대해서는 그 회사의 해산 명령을 가름해서 영업소 폐쇄 명령 제도를 두고 있는 거죠. 그게 의의입니다. 예, 의의. 그럼 절차를 보면요. 쭉 1번부터 7번까지 봤는데 1번 관할입니다. 자, 관할은 어디입니까? 폐쇄를 명하게 될 외국회사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입니다. 다시 폐쇄를 명하게 될 외국회사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요. 그 신청은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신청입니다. 포인트는 법원이 직권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신청은 법원이 직권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식은요. 비송 사건 절차 1번 원칙에 따르고요. 자, 심리 및 재판, 자, 공고. 법원은 신청이 있을 때 지체 없이 그 뜻을 관보에 공고해야 합니다. 영업소 재산의 보전 처분, 청구가 있을 때, 그죠?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폐쇄를 명하기 전일지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을 선임, 기타 영업소 재산의 보존에 관한 필요한 처분할 수 있고요. 담보 제공, 영업소는요 이해관계인이 폐쇄 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죠. 법원은 영업소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고요. 이때 영업소가 담보 제공 청구를 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넷째, 이해관계인의 신문과 검사의 의견 청취.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 의견 들어야 합니다.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사고요. 자, 불복. 폐쇄 명령에 대하여 영업소, 이해관계인과 검사는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즉시 항고. 자,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해서 영업소가 청구를 기각이나 각하한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하겠죠, 그죠? 이 경우 즉시 항고는 무슨 효력이 있어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자, 비용 부담 볼게요. 6번.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을 하였거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영업소의 부담으로 합니다. 영업소의 부담. 법원이 명한 처분이 필요한 비용도 또한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당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 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의 부담이 된 전신 비용은 영업소가 부담합니다. 등기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재판이 확정되면 법원은 외국회사 영업소 소재지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면 되죠. 자, 됐죠? 그래서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 명령은 좀 보고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차라도 확실하게 알고 들어가면 좋죠? 목차라도. 다음. 민원 편람에 대한 민원 문서의 보안 절차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참 이것도 진짜 외워집니까? 아직도 못 외워지겠는데. 자, 이거 외워야 돼요. 민원 편람. 의 나와 있죠? 민원의 의. 자, 민원이란 건요. 민원인이 당연히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민원 편람, 비치 등 신청인의 편의를 제공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편이죠?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장은요, 민원실에 그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해서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당연히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원, 편람, 명시사항이 뭐가 있죠? 민원 편람에 민원의 종류별로요. 그 민원의 종류별로 신청, 서식, 구비, 서류, 처리, 주무, 부서, 경유 기간, 협의 기관, 처리 절차, 처리 기간, 그다음에 심사 기준, 수수료, 그죠? 그 밖에 민원에 관해 안내한 필요한 사항 등 이 정도를 명시하면 됩니다. 신청, 서식, 구비, 서류, 그죠? 처리, 주무, 부서, 경유 기간, 협의 기간, 처리 절차, 처리 기간, 심사 기준,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네 번째, 민원실 게시, 민원 편람 게재 사항. 이겁니다. 민원실 게시 등. 이건 뭐예요? 행정기관 장은요, 민원실에 다음의 사항 등을 게시하거나 민원 편람을 게시하는데요. 이런 거죠. 뭘 게시하나? 민원실 게시, 민원 편람 게재 사항입니다. 첫째, 무인 민원 발급 창구를 통하여 발급할 수 있는 민원. 첫째, 무인 민원 발급 창구를 통하여 발급할 수 있는 민원. 둘째,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셋째, 민원인이 구술하고 담당자가 그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민원. 넷째, 근데 이때는요, 그 사항을 문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은요, 행정기관의 장은요, 문서로 접수하는 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 앞에서 구술하고 담당자가 이를 문서로 작성해서 민원인이 서명할 때 이를 민원 문서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리고요, 민원 문서의 보안, 그렇죠? 보안 요구.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 문서에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안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구 방법은요, 뭐 간단해요. 민원인에게 민원 문서의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로 합니다. 민원이 특별한 요청을 하는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구 시한이 문제되죠. 그래서 보안의 요구는요, 민원 문서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합니다. 다만 현지 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경과한 후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요, 즉시 보완 요구하면 되죠. 그 다음에 둘째, 보완 기간 연장 요청입니다.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어 씀의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고려해서 다시 보완 기간을 정합니다. 그죠? 기간 연장 요청은 2회에 하나입니다. 2회에 하나다. 그죠? 보완 기간 연장 요청은 2회에 하나입니다. 셋째, 재보완 요구. 행정기관의 장은요, 민원인이 보완 기간 내 민원 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보완 기간 내에 민원 문서를 보완하지 않았어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다시 재보완한다. 재보완 요구할 수 있고요. 보완 요구 기간 계산 방법입니다. 민원 문서는요, 민법 규정 준용한다. 계산 방법은 민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섯 번째, 사무 처리 종결 전 민원의 보완 등. 사무 처리 종결 전에
민원 문서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죠.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민원의 성질상 보완,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죠. 하지만 사무 처리 종결 전에 민원의 보완, 그죠? 보완, 변경 또는 취하는 가능한데 성질상, 그죠? 성질상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성질상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질상 가령 보완, 변경 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민원 편람과 민원 문서의 보완 살펴봤습니다. 공문서 처리 작성. 공문서 작성 및 처리입니다. 공문서 작성 및 처리. 자, 첫째, 공문서의 개념 봐야겠네요. 공문서의 개념. 일단 공문서는요, 행정상 그리고 법률상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상 공문서는 다시 행정 효율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문서, 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문서, 법률상으로는 형법상, 민사상부터 공문서가 있다. 이거는 개념만 볼게요. 행정 효율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문서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호에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문서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에 접수한 모든 문서를 얘기하고요.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얘기합니다. 둘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문서는요, 위 변조 방지 조치라든가 출력한 문서의 진위 확인 조치라든가 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조치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법률상, 형법상으로는요, 공무서 또는 공무원이 그 명의로서 권한 내에서 소정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얘기하고요. 민사소송법상으로는요, 문서의 작성 방식의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을 인정할 때에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합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정책 연구 절차. 정책 연구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약수를 해라. 정책 연구 착수를 하고요. 중간 점검이 이루어지고요. 정책 연구의 평가, 그 다음에 관리가 되겠죠. 정책 연구 결과는 어떻게 활용할지 목차를 잡고요. 일단 착수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착수 보고회 개최. 그래서 과제 담당관은 연구자가 선정이 되면 일단 연구자와 합동으로 착수 보고회를 개최해서 과업 내용과 추진 일정 등 상호 협의한 후에 연구자로부터 착수 보고회 결과를 반영한 수행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진행 사항을 관리할 수 있고요. 서약서 제출합니다. 과제 담당관은 정책 연구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자 윤리 서약서 당연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점검. 중간점검 실시입니다. 과제 담당관은 연구기간 진행 중에 연구 진행 사항을 중간점검하고 연구자의 향후 연구 일정을 협의한 후 점검 결과들을 작성하여 프리즘에 등록합니다. 중간점검 사항으로는 정책 연구가 목적에 부합한지, 그 다음에 연구 범위, 내용 등이 계약에 위반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셋째, 연구 계획, 그 일정 계획에 따라서 연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연구 결과가 부실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등 중간 점검하죠. 그래서 중간 점검 결과 보완이 요구될 수 있죠. 그래서 과제 담당관은 중간 점검 결과 연구자가 연구 계획서상 연구 일정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 진행 사항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에 대해서 시정 보완 요구합니다. 그래서 중간 점검 결과의 등록, 그죠? 프리즘에 등록사항을 입력해서 중간 산출물과 점검 결과물을 보고서를 올립니다. 점검 결과 보고서를 올리죠. 정책 연구의 평가 관리입니다. 정책 연구 종료 후에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는 과제 담당관과 과제 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한 명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연구 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는 보고 및 공개해야겠죠. 정책 연구 과제의 평가가 완료되면요, 과제 담당관은 평가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프리즘을 통해서 평가 결과와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고요. 평가 결과 및 연구 보고서는요, 과제 담당관이 프리즘에 등록하면 대국민 포털을 통해서 공개합니다. 셋째, 연구 결과물 발간 및 사후 관리입니다. 과제 담당관은요, 정책 연구 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록물을 등록하고 간행물로 발간하여 관리합니다. 4. 정책 연구 결과 활용. 당연히 과제 담당관은 정책 연구가 완료가 되면 정책 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에 활용하고 활용 목적, 정책, 활용 결과 등을 포함한 정책 연구, 활용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활용 결과는 프리즘에 등록하면요, 대국민 포털을 통해 공개되며 과제 담당관은 다음의 사항들을 등록하는데 뭐 법령, 재개정, 제도 개선, 정책 반영, 그 다음에 정책 참조, 그 다음에 과제 활용, 그다음에 활용 결과 보고서 등을 등록합니다. 자, 1세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2, 3세트는 더 추가적으로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사무관리로는 정말 외우기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이해보다는 진짜 생암기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암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많이 헤매고 있는데 그래도 쇼터디에서 계속 훈련하고 반복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쇼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